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십니까? 통장, 도장, 신분증. 평생 그 세 가지면 충분하다고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부터는 그 세 가지로는 은행 업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먼 미래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었고 이미 시작되었으며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르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모르면 손해를 보고 모르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변화이고 모르고 맞닥뜨린 분들에게는 큰 혼란이 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은행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의 구조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통장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이값이 아닙니다. 인쇄비, 보안비, 관리비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은행이 1년에 종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 쓰는 돈은 얼마일까요?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비용은 반드시 줄이고 싶은 지출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굳이 종이 통장을 계속 만들어야 할까? 실제로 현재 은행 거래의 대부분은 창구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도, 통장도, 창구 직원도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점 하나를 유지하려면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은 선택을 합니다. 지점을 줄이고 종이 통장을 없애고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흐름에 발을 맞춥니다.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금융 절차를 전산화하겠다고 합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불편해지는가입니다. 평생 통장을 손에 쥐고 은행 창구에서 얼굴 보고 거래해 오신 분들, 스마트폰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오지 못하면 그냥 뒤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고속도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현금 내고 통과하던 톨게이트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이패스가 없으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빠르게 지나가고 현금 차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현금 차로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은행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스마트폰과 인증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문제없이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편한 길로 밀려납니다. 예전에는 동네 은행에 가면 직원이 얼굴을 알아보고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기계와 화면만 남아 있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종이 통장의 사실상 퇴장입니다. 종이 통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부터 재산을 기록해 온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은 종이 통장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으려 합니다.
필요하면 비용을 내고 신청하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장이 사라지면 내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함께 사라집니다. 월세가 들어왔는지, 연금이 입금되었는지, 적금이 만기되었는지 통장을 넘기며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집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는 의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만기된 예금을 몇 달 동안 모르고 지나친 사례도 있습니다. 통장이 있었다면 정리하다가 바로 알았을 일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록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생체 인증의 확대입니다. 지문, 얼굴, 홍채 인식이 점점 기본 인증 수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모두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신 분들, 지문이 닳아버린 분들, 눈 수술을 하신 분들, 홍채 인식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서류로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걸 처리해 줄 지점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은행 지점의 축소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부터 지점이 문을 닫습니다. 특히 지방과 농촌 지역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은행 하나가 사라지면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에 큰 변화가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은행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 현상을 금융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곳에 금융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스마트폰 뱅킹의 사실상 필수화입니다. 통장이 없고 지점이 줄어들면 결국 남는 선택지는 스마트폰뿐입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아직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어렵고 무섭고 잘못 누르면 돈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 사기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사기꾼들은 더 교묘해집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목소리 하나로 사람을 속입니다. 예전에는 창구 직원이 이상함을 감지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혼자 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며 노후 자금 운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택연금, 생활자금 대출 등도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 무료 디지털 금융 교육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 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권 무료 시니어 금융 교육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이 직접 나서서 무료로 해주는 교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찾아가는 시니어 금융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어르신이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이 경로당복지관 노인대학으로 직접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교육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모바일 뱅킹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법, 노후 자산 관리 기초까지 포함됩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시니어 금융 교육 신청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인 신청도 가능하고 경로당복지관 단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국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교육입니다. 이건 많이들 모르십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뱅크 EBANKIT 은행권
공동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 16곳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 교육도 무료이고 요청하면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뱅킹, 통장 관리, 금융사기 예방이 중심입니다. 특징은 특정 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하나만 쓰셔도 전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카오 시니어 디지털 교육입니다. 카카오는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젊은 강사가 아니라 시니어 강사가 시니어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말을 빠르게 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켜는 법부터 카카오톡, 은행 앱 인증 방법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이건 왜 눌러요?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역시 전부 무료이고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복지관 무료 교육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무료 강좌를 엽니다. 스마트폰 기초, 은행 앱 사용법,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이 주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행 앱 안에 있는 고령자 모두 안내 교육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모두 고령자 전용 화면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고령자 모두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직접 설정해 주고 기본 사용법까지 설명해 줍니다. 이것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앱 설치 전에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쉬운 뱅킹 체험 화면도 제공합니다. 실제 화면과 똑같이 생긴 연습용 화면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무료 교육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은행이 직접 찾아오는 교육, 전국 은행이 함께하는 공동 교육, 카카오 시니어 디지털 스쿨, 주민센터 복지관 무료 강좌, 은행 창구에서 받는 1:1 안내까지 돈 드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해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서 못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용기 내서 전화해 보십시오. 한 번만 배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ARS라는 말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행에 전화했을 때 예전처럼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음성만 듣고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글자로 뜹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예전 ARS는 이랬습니다. 말이 빠르고 한 번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고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결국 상담사 연결만 반복하게 됩니다. 보이는 ARS는 다릅니다. 화면에 잔액 조회, 이체, 카드 문의, 상담사 연결 이렇게 메뉴가 큼직하게 보입니다. 보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귀가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음성을 잘 못 들어도 화면에 글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잘못 들을 일이 없고 메뉴가 눈에 보이니까 헷갈릴 일이 훨씬 적습니다. 셋째, 상담사 연결이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는 상담사 연결하려면 몇 번 눌러야 했는데 보이는 ARS는 화면에 상담사 연결 버튼이 바로 나옵니다. 넷째, 느린 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말 속도를 천천히 바꿀 수 있어서 급하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그때 예라고 누르거나 문자로 온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뜹니다. 별도 앱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은행이 보이는 A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가 헷갈릴 때, 앱 사용이 어려울 때, 급하게 상담사 연결이 필요할 때,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입니다. 사기 전화인지 헷갈릴 때 보이는 ARS로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화면에 나오는 메뉴로 상담사 연결을 누르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ARS는 귀로 듣는 전화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전화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디지털 금융 도구 중 하나입니다. 앱보다 쉽고 문자보다 안전하고 기계보다 친절한 방식입니다. 다음에 은행에 전화하실 일이 있으면 보이는 ARS로 해볼까? 이렇게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편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꼭 해두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체 인증을 미리 등록해 두십시오. 은행에 가서 5분이면 끝납니다. 둘째,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 앱을 설치하고 고령자 모드를 설정하십시오. 고령자 모드는 은행 직원에게 문의해도 해줍니다. 셋째, 가까운 시니어 전용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십시오. 넷째,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미리 은행에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금융정보주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정도는 가족과 공유해 두십시오. 이 5가지만 해 두셔도 2026년 이후의 변화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러분 몫이 됩니다. 억울해도 불편해도 한 번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부모님, 형제분, 이웃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